의견 343회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박하정 기자고요. 오늘도 정현석 변호사님, 김선재 아나운서님, 조성환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빰빠밤빠밤. 빰빰빰. 빰빰빰. 뭐만 하나 다 Congratulation. 뭘 축하하는데요? 한 살 더 먹으신 거.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사실 먹었지. 일단 6월부터 안 먹는 거 다시 아니에요? 나이로. 하는 거죠. 백도. 백도. 하지만 몸은 늙잖아.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내 앞에서 맨날 무슨 얘기하면 어른들이 이런 얘기할 때 정말 짜증나는데 아니 막 30대 되면 나이가 20대 때랑 다르잖아요 몸이. 다르죠. 엄청 달라요. 30대 달라 이러면 또 나이 좀 많은 사람 있으면 항상 니들이 내 앞에서 할 소리냐?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는 자기 나이가 있는 거고 난 내 나이가 난 힘든데. 나도 힘든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30대나 40대들이 제 앞에서 그런 얘기해도 네. 맞아 힘들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제서야 그들이 인식하고 말하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은 나이 대비 혹사하잖아요. 그러죠. 좀 많이 혹사하죠. 그러지 마세요. 나이 대비 새해는. 동안이시잖아요. 지금 이제 너무 젊으시지. 이제 전성기 언제까지 그걸로 갈 거야? 전성기를 지나 뭐 이제 조금 안정적인 그런 자리에 갈 나이인데 네. 지금 전성기를 향해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니까. 소진하면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 나이에 뭐 정해진 그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60을 전성기로 보고 중꺽마. 껌마. 근데 꺽 몸. 아, 중꺽 몸. 나 꺽 몸. 중요한 건 꺾인 몸. 그거야, 바로 그거야. 바로 알아듣네. 내가 지금 어떡해. 방금 만든 말인데 바로 알아듣네요. 지금 방금 만든 말. 꺾여버린 몸. 중요한 건 꺾여버린 몸. 이게 가장 정확한 말 어떡해. 같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 그렇죠. 봄 되면 나아질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안 덜 돼요. 추우면. 이게 마음으로 안 돼요. 마음은 청춘 이런 거 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 새해 목표 하나씩 말하고 갑시다. 목표. 생각해보니 난 매년 계획. 해본 적이 없는데. 나도 이 중에 그래도 없는데. 새 목표가 있을 것 같은 사람 제일 우리 조성환 변호사님. 근데 지금 만들어낼 것 같아요. 눈빛 봐, 이제 진지하다. 또 다른 또 새로운 자격증을 하나. 오, 그때 땄잖아요. 공인중개사 땄잖아요. 미장? 제가 작년에 따다 보니까 또 네. 1년에 하나씩 챙겨볼까 하는 역시. 생각이 들고. 맞추기 해볼까요? 맞추기. 미장은 아닙니다. 아, 네. 일단은. 변리사. 불삭기? 변리사. 별사 원래 나오는 불사는 나옵니다. 나와요? 네. 한국사. 한국사 2급. 사자로 끝나는 거야. 한국 사자격증. 혹시 흑기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술자리에서. 뭐 약간 세무 쪽도 공부해 보고 싶고 했는데. 세무사요? 아니 근데 세무사는 나오는. 나오잖아요. 회계사? 공인회계사? 그건 너무 넘사벽이어서 어렵다 좀 하더라. 단계가 좀 잠깐만요. 낮은. 사자로 끝나나요? 힌트 좀 그렇죠. 주죠. 사자로 끝나는 맞추고 싶어. 몇 너무. 글자입니까? 5글자고. 5글자에 공인중개사는 좀 나이 들어. 그건 안 따셨어요. 하잖아요. 이미 땄잖아요. 땄잖아요. 이번에. 예. 뭐뭐뭐뭐사. 감정평가사. 좀 다릅니다. 이게 세무사랑 또 비슷해요? 그거 탐정 같은 거. 네? 예전에 우리 말한 적 있지 않나? 탐정 뭐. 혹시 자연사 아니에요? 자연사? 재밌는 거 없나? 5글자 뭐가 있지? 재경관리사. 오. 점수 올라옵니다. 요. 올해부터 다시 해요. 맞지? 이게 슈퍼마리오의 동전 점프했을 때 나는 소리인데요. 5점. 그걸 아시네. 잘해. 그거 뭐 알죠. 하는 거예요? 뭐그 회계.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가 재경관리사?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보다는 이제 좀 쉬우면서 그냥 뭐 그냥 재경 씨 마음을 관리하고 그런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새해부터 영 나 입사 좋지 동기 중에 않습니다. 있어요. 지금. 재미없어 어쩌지. 저 재미없는 거 할 때마다 이거 하고 있어요 요즘에. 재미없어 어쩌지. 뉴진스. 유진스의 하이보이인가? 하이보이입니다. 근데 조 변호사님은 진짜 일하고 사람 만나고 막 근데 하나 더 해야죠. 네. 잘 놀고. 근데 놀기도 엄청 놀아요. 근데 언제 공부해서 언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대체? 골프도 가고. 네. 그러니까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관리사도 따고 골프도 치고 몇 개고 다 했어. 몇 개고 몇 개고 뭐야 그게? 바바리 몇 개고 몇 개고 니 자격증 몇 개고 보통 변호사 같으면 5개라지만 뭐라 하지? 조성한 변호사는 10개는 따야 된다 이거. 난 경성사투리 못하겠네.
좀 빠지겠습니다. 배 안 부그르그러. 배에서 부글부글 소리가 나나 봐요. 배 안 부글부글고. 선생님은 계획 목표 있나요? 목표 없는데. 제 현재 목표 없을 것 같아. 목표 나도 잘 진짜 없어요. 없어요. 똑같이 보냈어요. 현재랑 나랑 되게 정말도. 다르면서도 비슷해요. 어떤 부분. 극단은 통한다고. 극과 극은 통한다고. 우리 네 글자 다르죠. 비슷한 면이 MBTI. 다 다르죠. 완벽히 달라서. 근데 통해. 그래요? 목표가 제가 없어요, 둘 다. 편의점에 가보니까 MBTI 맥주 있던데요? 그거 나온 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처음 봤어. 자기 거 근데 그게 4개가 아니고 뭐 피 있고 뭐 이런 식이죠. 2개가 한 거예요. 한 개 그런 있어가지고. 식으로. 2개씩.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사면 네네네. 되는구나. 자기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 어차피 넌 우리 거 다 먹었잖아. 저는 새해 목표는 뭐 작년과 비슷하게 네. 편안한 삶. 아, 네. 편안한 몸과 마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른 거죠. 목표가 없는 것 같은데 대목표는 있어요, 저는. 네. 큰 목표. 큰 목표는 SBS 사장. 그런 구체적인 목표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냥 행복한 삶, 편안한 삶. 네. 좋아요. 좋다. 정 변호사님은 전 뭐 목표 없죠. 뭐 그냥 뭐 혹사시키면서. 그러니까 전 좀 이제 목표가 없다는 게 저는 근데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저는 네. 이제 열심히 사시. 눈앞의 현실에 네. 좀 치중하면 덜 혹사시키는 거예요. 순간순간. 즐길 때도 좀 충동적으로 현재를 즐기고 일할 네. 때도 이제 현재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죠. 아, 나 근데 이거 좀 배워보려고요. 저는 이런 성향이 없어서. 서로 좀 그런 거 배울 수 좀 있죠. 이 우연과 순간에 내 몸을 맡기는 그건 재밌어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버랜드는 어떻게 갔다 오셨는지. 에버랜드 일단은 그날은 취소를 했고 예. 근데 너가 지금 우리가 이제 밥 먹다가 그런 얘기를 네. 했어요. 성환이랑 그 뭐 하여튼 길게 얘기하면 좀 그러네요. 그치. 어쨌든 돈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나 혼자 우리 집만 하긴 부담스러워서 네. 같이 해볼까 하다가 아. 무산됐어요. 무산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날짜가 저쪽 집이 무서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날짜를 저는 정말 바꿔서 가고 내가 해볼 싶은데. 거냐고 내가 제안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네. 설득을 해봤는데 네. 도저히 안 된다. 무서운 걸 아하. 싫어한다. 네. 음. 그런 또 결말이. 그렇죠. 그래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알차고 꼭 알차지 않아도 돼요. 알찬 거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리겠어요. 저는 대충 오늘. 삽시다. 아 그래요. 아 네. 본인 목표는 그런 쪽인가요? 약간. 저는 음. 일단 체지방을 좀 줄이고 구체적이다. 난 약간 좀 예, 요즘 디테일하다. 좀 말라 보인다고 얘기를 하려.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반쪽인데, 지금. 예. 제가 몸무게는 줄었는데 솔직히 반쪽은 아니죠. 반이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어제 이만했는데. 어쨌든 몸무게는 뭐 어떻게 했는데? 이거 이거 1과 2분의 1 하셨어요. 1과 2분의 1 진짜? 동작했어요. 지금 보기 안 좋네요. 예. 아니 몸무게는 줄었는데 체지방은 또 체지방은 그대로인 것 같다. 음. 근육이 빠졌나 보다. 근력 운동을 네. 나 빼고 체지방 얘기하면 안 되죠. 지방간이 3기인데.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네, 알참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예. 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평안을 찾으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거북목 고친 거북이님 22년 바쁘게 하루하루 채우느라 들으면서도 댓글을 많이 달지 못했지만 새해에는 댓글도 많이 다는 적극적인 청취자가 되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친하면서 든든한 법률 방송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하면서 든든한 법률 방송. 해피 뉴 이어. 네, 다음은 니누얼님. 2022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2023년에도 좋은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2023년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최종 의견 시그널 음악을 현재 인원으로 다시 녹음해 주시면 좋을 것 중요한 같습니다. 지적이다. 최종 의견 가족님들 사랑합니다. 가장님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님들 네. From 이거는 Only라고 이 해주셨는데 온리라는 분이구나. 이게 이 녹음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이제 못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저 BGM은 있습니다. 근데 BGM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MR이 있어요? MR이 있으니까 부르면 돼요? 여기 네? 마이크에 대고 네. 그때도 그냥 막 하지 근데 않았어요? 그 저작권이 선홍이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선홍이는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하고 M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M사하고 충돌하나요? 이런 문제로? 아니 뭐 여기 있을 때 만든 건데 뭐. 네네. 아, 물어보지. 여기 아니, 기속되는 거 아닙니까? 헌정했다 그랬어요. 최종 의견 헌정. 방송에. 네. 근데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계산은
뭐 귀찮으니까 이름만 바꾸는 걸로. 영석이가 뭐고. 아니, 녹음도 이제 저희가 모든 걸 다 주관을 다 그리고 해야 우리 되는 또 건가요? 보니까 조성환 우리 변호사하고 박하정 기자가 누군지 말하지 않겠지만 그전 녹음했던 사람들보다 노래 가창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누구지? 녹음. 전혀 노래를 김혜민 기자요. 그리고 김선욱 변호사요. 아니 근데 우리 끝날 때 김선욱 노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좋죠. 하지만 노래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선우가. 끝날 때 이렇게 살살살 노래 나오면서 끝나잖아요. 방송에서. 그죠. 거기 혜민 선배 목소리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앞에 이게 그것도 문제인 게 네 사람이 한 마디씩 하다가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뭐냐면 끝날 때 이렇게 겹쳐요. 그리고 딱 제대로 나갈 때는 선홍이 목소리만 나. 최종 의견. 그거 조금 나와요. 그런 선우기가 좀 부분. 세가지고 한번 네. 해보시죠 뭐. 예. 선재님도 같이 부르신 거 아니세요? 선재는 노래 원래 마지막에. 잘하죠. 아, 그 저기 여기는 방송에도 나오고 음. 노래. 꾀꼬리죠. 뭐. 그죠. 근데 그때 꾀꼬리 정말 오랜만에 듣는다. 그렇지 않아요? 꾀꼬리 같다라는 말 요새 안 쓰지 않나요? 저 정도 되면 옥구슬에 굴러가는 노래가 있을 텐데 저보다 조금 좀 신세대예요. 저보다 꾀꼬리라는 말 쓰는 거 보니까. 근데 선재도 그때 우리를 네. 녹음 과정을 제가 알지만 한 번인가 두 번 그냥 하고 끝이에요. 우리 다. 막 되게 잘 된 거 하고 그쵸. 이런 거 없고. 막 디렉팅하면서 막. 예. 아니 그리고 그걸 선재도 원래 더 잘할 수 너무 있어요. 잘해도 예. 웃겨요. 그렇게 너무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없고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게 매력이라는 그치, 거지. 우리는 그쵸. 아마추어니까 어쨌든. 그런. 그러네. 그렇죠. 우리 반의 그냥 목소리로. 네. 녹음하고 조 변호사님 사람들이 기대된다. 떠나는 바람에 예. 그 녹음하고 바로 떠나면 안 돼요. 꾀꼬리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다음 댓글. 꼬리 천연기념물인가요? 아니. 네가 가라 내가 할까님. A사 경우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중 서울에는 스토어가 아. 있지만 대부분 지방은 제공업체에서 AS를 진행합니다. 애플이요? 예. 가까운 곳에도 네. 없는 경우가 있고 어딜 가나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이야기한다고 해도 A사의 AS 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만 엔지니어의 개인 차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분 되게 아마 잘하네. 최초에 AS 받으실 때 분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치를 받았다면 이번 경우도 개인차 영향이 있다고 해도 과거 이력이 있었기에 아마도 보증기간 내에 받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분 니가 아까님이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좀 이쪽 계열에 계신 것 같아요. 딱 휴대폰은 아니어도 어쨌든 그래서 저희보다 사실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이과적인. 예. 저희가 그때 기술적인. 사실 제대로 저희가 해결해드리진 못했잖아요. 이거 뭐 네. 어떻게. 그렇죠. 예. 저도 이과긴 한데 저는 이제 화학 쪽이니까 기계는 좀 약하네요. 어떻게 염산 좀 뭐 이런 거 있나요? 다뤘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는 게 염산밖에 없어가지고. 네가 가라 내가 할까님 하나 더 달아주셨어요. 해명합니다. 최종 의견 8년차 시작도 활기차게 응원은 23년차 시작이 8년차로 있는지하고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기준. 네. 늦은 골수이지만 연차 계산은 정확히. 그래서 올해가 8년 차라는 건가요? 네. 2016년에 시작했으면 8년 차가 맞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도 16년 딱 시작했으면. 횟수 딱 그냥 그 시작한 해로 딱 계산했다. 만은 아니고. 정말 예, 그날이 아니라.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8년이라고?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많이 늙었다는 얘기죠. 저. 네. 네. 예, 다음은 팟빵의 히로다님. 김선자. 김선자? 김선자. 또 무당 이름 같은데요. 읽어주세요 그대로. 김선자 작두타 방송 잘 들었습니다. 못하겠죠? 김선재님 네. 작두 얘기인데 김선자 작두타. 저는 오늘 내일 휴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송쟁이의 리딩에 따라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검소완박도 재미있게 들었지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던 등기밌고 빌라 구매했던 맞아. 점이 제일 기억에 하정 남습니다. 기자님이랑 공감대가 크네요. 너무 화가 나고 그분들의 감정이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제주도에 세자매 미출생 신고했던 편도 기억에 남고 물론 기다리던 조 변호사님 첫 출연 편도 인상에 남습니다. 어제 야근하고 퇴근하던 길에 올 한 해를 돌아보니 허무하리만큼 휘리릭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오프에서 여러 최종 청취자님과 정변님, 다이 PD님을 만나 최종과 함께 한 뜻깊은 22년이었네요. 저의 22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최종 의견 모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네요. 새해도 따뜻하게 이렇게 보내시길 바래요. 제가
제가 행복 저금통이란 걸 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아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기분 좋을 때마다 그냥 그 포스트잇 같은 데 써가지고 저금통에 넣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네네. 이거 되게 좋았다. 한 줄 이런 두 거. 줄로. 네, 그런 감동적인 것도 있고 그냥 엄청 추운데 있다가 여기 딱 들어갔는데 너무 좋았다. 그냥 진짜 사소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31일 밤에 다 까봤어요. 날짜랑 이런 것도 나와요? 날짜는 안 썼고 그냥 와, 좋다. 이랬는데 이래서 이랬다 이런 거. 최종 의견 썼는데 얘기가 좀 있었겠네요, 그래도. 그래서 그 생각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 정말 진한 생일 파티를 최종 의견에서 받았다. 이거 있었어. 우리가 뭐였지? 그때 막 케이크도 하고 막 술 먹고 선물도 논건 받고. 아니잖아요. 여기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근데 막 케이크하고 선물도 주시고 막 밥 먹으러 가서도 막 또 하고 막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랬나? 그쵸. 네네네. 그래서 우리도 그때 기억을 못했습니다. 정 변호사님께서 좀 현재를 즐기는 사람. 예. 뭐 아웃백인가 그 쏘시는 날인데. 오 맞아. 내가 아웃백을 잖아요. 쐈어요? 네. 얘 생일인데 왜 갑자기 제가 쐈어요, 근데? 생일이라고. 쏘시는도 그 기분 좋다. 선물 안 사왔나 보지. 아웃백 다 같이 갔지. 다 같이 갔고. 갔다 다 같이 갔어요. 1회 PD 있을 때가. 예. 네네네. 아, 다 같이 썼지. 생일이 5월쯤 되시나? 6월입니다. 야, 6월. 네. 댓글도 엄청 많이 달아주시고 막 했던 거의 뭐 갑자기? 생일 네. 제일 즐거웠던 생일 중 하나. 맞아요, 진짜 어. 이렇게 찐한 생일 파티를 받아본 올해 것이 더 즐겁게 합시다. 연예인 불러 연예인. 김선재라고. 생일에 또 유독 진심이신 분이시니까. 또 그 말 너무 많이 했네. 네, 넘어갑시다. 아니 뭐 어때요? 청취자 그래서 행복하셨다는 게. 네. 조금 좋네. 너무 좋다.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 드리는 날로 먹는 청사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청사진에서 다뤄주셨던 이웃에게 폭언을 들은 어머니 사연은 추가 내용과 함께 다시 상담을 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어머니께서 주차 관련 이슈로 이웃에게 반말과 폭언을 들었으나 알고 보니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모욕죄,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다는 두 변호사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보자면 먼저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전화통화로 폭언이 이어졌을 경우 누군가가 함께 듣고 있다는 고지를 해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까 주변 분들이 일단 미안하다고 해라고 조언하는 소리가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워낙 고성으로 말하는 상황이라서 주변에 있던 10명 정도가 상황을 같이 인지하고 있었고 가까이 있던 2-3명의 다른 분들의 음성이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누군가와 같이 있구나 정도는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들립니다. 그리고 협박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땡땡동 땡땡호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후 저희 어머니께서는 손을 벌벌 떠셨다고 하며 그때 옆에서 통화 현장을 목격한 증인 10명이 계시는데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낀 것 같았다는 주변 분들의 증언이 있어도 협박죄 성립이 어려울까요? 아직 이 사람은 아무런 사과의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뭐 앞에 추가로 왔습니다. 네, 모욕죄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주변 분들이 계시는 게 이렇게 녹음될 정도면은 그쪽에서도 뭐 인식할 수 있다면은 말씀드린 그대로 모욕죄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자꾸 부정적으로 해서 죄송한데 우리 쪽에서 녹음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죠? 상대방이 녹음한 거랑 우리만 녹음한 거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쪽 녹음하면 내 목소리도 크게 녹음되니까.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도 뭐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좀 입증이 되면 예, 바로 옆에서 야 미안하다고 해 하면은 들릴 것 같긴 하거든요. 요즘 통화 음질이 좋아서. 그죠? 그리고 이게 스피커폰이면 이쪽 얘기가 더 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스피커폰 하면 성환이가 저기서 얘기해도 들어갈 테니까. 그런 거를 좀 주변 사람들이 증언해주고 하면은 가능성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 협박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벌벌 떨었다고 하시는데. 공포심을 느낀 것처럼 주변에서. 보였다는 증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심 얘기를 드렸고 그 증인이 있다고 하셔서 증인분들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그런 해악이 고지였다라는 증언을 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진이 있어 보이고 이분이 지난주에 이제 사연을 주시고 저희가 조금 약간 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더니 범죄에 대해서는 네, 성립이. 더 정치하게 좀 잘 정리해 주셔서 보내셨는데 네. 뭐 이 건은 뭐 저희가 고소 대리를 한다고 하면은 네. 고소 대리인으로서의 그 의견서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일단 어머니랑 가까운 분들이 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나 그때 일단 미안하다고 해 이런 얘기 들어갔고 내가 그런 말 했다거나 그죠, 아 내가 그때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하더라 네네네. 실제로 이런 게 다 영향을 주긴 하겠죠. 객관적인 그러니까 관계가 아님에도 그쵸. 효력이 있나요? 뭐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근데 너무 가깝고 뭐 딸이고 가족이면은 아무래도 그걸 이렇게 믿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법원에 가면 네, 네. 좀 덜 믿겠죠. 근데 이제 좀 객관적인 사람 뭐 경비하시는 분이나 네. 누가 한 명에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은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네. 다만 또 지금 단정할 수는 없죠. 저희가 그렇죠. 단정할 수는 없고 둘 다, 두 죄 다. 근데 지난번에 들었던 것보다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립 요건을 딱 나눠서 굉장히 잘 다시 네. 보내주셨어요. 잘 포섭하셨네요. 의지가 느껴집니다. 화가 나니까 나중에 짜증나죠. 엄마. 후기 또 다시 전해주세요. 언제 과연 사과를 하는지. 네. 네, 다음 사연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2022년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았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출근 날에 문득 한 해를 돌아보니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는데요. 법률적인 궁금증인 것 같아서 최종 의견을 문의하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글을 씁니다. 연중에 저희 팀원과 옆팀 팀원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은 A라고 하고 옆 팀원은 B라고 해보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B가 A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판단했고 A에 대해서는 사내 임직원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고 B는 위원회가 열려서 최종적으로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녹음에 대한 법적인 논쟁인데요. 저도 갤럭시 폰을 쓰지만 자동 녹음 기능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고 A는 자동 녹음 기능을 쓴다고 합니다. 첫 마찰이 있었을 때 B와의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어서 파일을 가지고 있고 며칠 지나서 B가 A를 불러서 카페에서 대화를 했는데 둘 간의 대화를 A가 녹음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상황 모두 B는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요. A는 이 B의 행동이 정상적인 것인지 판단을 묻고자 대표 몇몇 직원에게 공유를 하였고 그중 한 직원을 통해서 이 B가 자신의 녹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찰을 떠나서 B는 녹음이 되었다는 사실에 집중을 해서 녹음 내용이 제3자가 알게 되었다는 게 불쾌한 것인지 A를 고소한다고 했었던 상황인데요. 질문 드리면 제3자가 아닌 당사자 간 대화가 녹음이 되었고 당사자 중 한 명이 제3자인 몇 사람에게 녹음을 들려준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일까요? B는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녹음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게 불쾌해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열릴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실이 드러났다면 녹음 내용은 분명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요.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었다면 오히려 녹음이 배포되는 게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유불리에 따라서 녹음 내용이 오픈되는 것이 법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우리가 녹음은 여러 번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대화 당사 간의 녹음 자체는 이제 범죄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정이랑 나랑 둘이 얘기하는데 내가 몰래 녹음하면은 사정이는 나한테 이제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까 네. 사실 내가 그걸 녹음해서 뭐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 뭐 민사상 형사상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논점은 있어요. 그게 자기 음성을 저장하는지는 몰랐잖아요. 네. 저장하는 것 자체가 싫을 수는 있으니까 네.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제 삼기는 힘든데 요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민사상 불법행위가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함부로 녹음을 해서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들려주는 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네. 문제 삼기 위한 절차 또 퇴사까지 되셨으니까 아마 괴롭힘의 정도가 좀 강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지우고 일단 보면 네. 둘이 녹음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는 거는 그 민사상 불법행위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그 사람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거는 약간 객관적 판단도 하고 본인 의사도 있겠죠. 아니 나는 내가 너한테 한 말이 다른 사람한테 들리는 거 원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제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이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 뭐 범죄 수준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부당한 것을 자기가 이렇게 증거를 폭언을 남기기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둘이 있을 때 욕하면 또 모욕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을 자기가 좀 타개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서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정식 절차에서 활용한 거라면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위자료를 못 받거나 위자료 금액이 엄청 깎이겠죠. 실제 재판 절차에 낸 것도 그 회사하고 어떤 근로자하고 소송하는데 근로자가 자기 직장 동료랑 얘기한 걸 몰래 녹음해가지고 회사한테 불리한 증거로 냈는데 그 직장 동료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게 재판에 제출됐잖아요. 네. 그래서 위자료 소송해가지고 뭐 500만 원인가 받았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성은 그렇게 막 함부로 다른 데로 이제 명백한 범죄나 이런 거 아니고는 공유하는 게 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녹음을 해서 갖고는 이때 상담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조성환 변호사님 나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괴롭힘 아니냐? 이런 건 괜찮죠? 그건 다른 문제인데 이제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겠죠. 조성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성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면 그걸 타인한테 얘기했으니까 그건 내용을 들어봐야죠.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그런 게 아니면 괜찮겠죠. 뭘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 이렇게 하면 약간 그 위자료 녹음한 물고. 사람 쪽에 이 몰입을 했나 봐요. 네. 녹음 당한 사람도 사실 이 사람은 직장 괴롭힘이긴 한데 녹음 당한 사람도 싫을 수 있죠. 네. 내 말이. 내 맞습니다.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보면 되게 듣기 싫어요. 녹음하는 입장에서. 다정 노동해요? 녹음해요? 네. 와 나도 하는데. 뭐야? 내 폰 안에 네 목소리 다 있어. 네. 정기적으로 다 지우지만. 저도 정기적으로는 지웁니다. 네. 이분 그리고 1월 2일이 음. 그 배우자가 출산 예정이래요. 이분이 누구예요? 그 피해자. 사연 남겨주신 보내주신 분이 사연 남겨준 분은 제3자죠. 네네. 아. 근데 오늘이 1월 태어났나요? 2일이잖아요. 와. 축하드립니다. 아내를 잘 보조하면서라고 남겨주신 것으로 보아 아빠가 되시는 것 같은데 아하, 그거를 추가해 주셨군요. 해피한 2023 되시길 귀여웁니다. 바래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의 화제의 판결을 살펴보는 어쩌다 마주친 판결. 수업 중 휴대폰 사용 학생의 사과 편지 징계 적절한가? 법원 판단은 중학교 3학년 A양은 수업 도중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면서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A양은 교실로 돌아가지 않고 복도 바닥에 앉아서 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그리고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적발이 됐습니다. 교사는 휴대폰을 내라고 했지만 A는 따르지 않았고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이라는 교사의 경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온 학생부장의 휴대폰 제출 지시에도 불응했는데요. 학교 측은 결국 교내 봉사 2시간, 즉 교내 환경 정화 활동과 교사에 대한 사과 편지 작성을 1시간씩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후 학교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법정에서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우선 학교 측이 선도위원회 개최 사실을 이틀 전에야 문자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휴대폰 제출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면서 사과 편지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의사를 억지로 표현하게 해서 행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징계 전력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아서 장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고요. 2심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양이 조금 이긴 거네요. 조금 이긴 부분이 있나 보네요.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건 대단하죠. 아니 네. 근데 나는 내가 뭐 사상적으로 그런 건지 내가 여전히 학생에 가깝다 생각하는 건지 사과 편지를 왜 써요? 반성문 쓰라고 시키는 차원이 있는 거잖아요. 반성문이 아니고 다른 것 사과 같아. 편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반성문. 선생님한테 어떤 죄송합니다. 룰을 지키지 않아서 반성한다라는 것과 선생님에게 죄송하다는 게 어떻게 똑같은지 나는 그거는 이상한데? 하정인 별로 동의 내가 안 왜 하나 사과해야 봐요. 돼? 아니, 이 미안할 생각은 일 지금 아닌 것 듣고 같아요. 처음 했고 이 생각을 처음 했고 처음 했고 교사에게 미안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교사한테 미안할 일은 교사에게도 좀 미안하지 않나? 그러니까 미안해 안 미안할 것 같은데. 미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제 미안하다고 써 그러니까. 하는 문제는 미안함 좀 다를 수 강요해. 있는데 그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방송 같은 거 잘못 나가면 그 옛날 역사 배우면서 배우시나요, 기자분들은? 그 사과 방송을 하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예, 사과 방송을 명하다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사과라는 건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미안하다 안 미안하다는 양심의 자유다. 이제 우리가 양심의 자유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다가 아니라 자기 정말 깊은 곳에 조석, 마음의 소리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조석은 잠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내 진짜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의 소리를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B라고 말해.
라고 하는 게 이제 양심의 자유 침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싸가지가 없어서 안 미안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싸가지 없다고 이렇게 야, 너 사과해야지. 이거 사과해야지 당연히라고 생각하지만 난 안 미안한데 이것도 사실 양심의 자유거든요. 양심은 사실 올바르고 그르고를 떠나서 윤리적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양심은 자기 진짜 깊은 진심과 다른 표현을 강요받는 게 이제 양심의 자유 침해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과 방송이 이제 위헌이 헌법 불합치는 위헌 맨날 두 개 헷갈리는데 어쨌든 헌법에 위반된다.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정정 보도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사과 방송이 없어지고 정정 보도로 바뀐 거예요. 근데 사과를 보도에도 사과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과를 의무가 아닌 거지. 아, 네. 정확하게 해야 하는 사안이 있고 안 미안해도 사과를 해야 되는 사안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명백하게. 근데 이거는 아니다, 나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 내 생각엔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과를 하라고 뭔가 징계나 법적으로 강요되는 것은 다 양심의 자유 위반인데 다만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포인트가 이제 중학생이다가 포인트 같은데 초등학생은 또 어떤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은 잘못된 행동과 올바른 행동을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물론 올바른과 잘못된 거 누가 정하냐 그럼 또 할 말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통념을 배워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했으면은 너 사과할 줄 알아야 돼. 친구가 싫다는데 막 친구 팔 붙잡고 끌고 이런 거는 미안하다고 해. 사실 그거 배워야 되는 교육의 과정이 그건 있거든요. 사과해야지. 네가 정하지 마. 어쨌든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요. 2심에서는 그렇게 본 거죠. 학생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고 용서를 구하는 윤리의식을 가르친다. 체득하도록 해서 교육의 일환이다. 교육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본 거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지시를 하는 사람인데 너 이거 규칙에 있어. 휴대폰 수업 중에 하지 마. 내놔. 그랬더니 휴대폰 안 내놓고 뭐 가버렸나 얘가 어쨌든. 그러면 완전 제출을 안 한 거죠. 입을 다문 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냥 무시한 거죠, 무시.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 했어? 이야. 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런 사가지 없는 놈 내지는 그러니까 그건 좀 나쁘게 얘기한 거고 선생님도 좀 모욕감을 느꼈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선에서 정해야 될지 사과라는 하라는 그 또 아까 잠깐 두 분도 얘기 나왔지만 사과해라랑 반성문 써라 네. 또 조금 또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 개인한테 여기. 왜 사과를 하지? 룰을 안 지켰을 뿐인데. 근데 그 룰에서 선생님이 지금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선생님을 모욕하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업무. 무시했잖아. 근데 무시했잖아. 무시하는 것도 눈길조차 잠깐만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것도 왜냐하면 나는 부작위도 왠지 이제 뭐, 이 부모도 나같이 생각해서 이 소송을 지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님 그렇잖아요. 입장에서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이 혼자서 소송을 하진 않았을 테고 아, 제가 그럼 생각하기에 그럼요. 시작하기 전에 부모가 왜 그러는 우리 조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잠깐 했는데 중3 네. 그래 얘기를 했었어요. 이 소송이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되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얘기했어? 나는 중학생 내가 소송까지 갔다는 자체가 저는 제일 놀라운 판결인 것 같아요. 중학생 근데 했다면 이거 수시 합격인데 저는 이거. 혼자 했을 것 같진 않고 분명히 부모도 동의를 했을 거라고 이 이거 아마 상황은 부모가 보이거든요. 했겠죠. 아마 선재 말대로. 네, 근데 그래서 나는 반성문까지는 뭐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에게 사과 편지를 할 정도의 포인트가 사안은 이제 아니다. 선재는 그쪽에 있는 네. 거거든요. 내가 내 사람으로서 저 사람에게 미안하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선생님이 지도할 때 말 안 듣고 한 거에 대해서는 너 빨리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해. 이제 부모가 와서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식 징계 절차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법원은 아까 참 판결문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대법원은 이제 다른 부분은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게 무슨 네 영원히 기록에 남는 게 아니어서 뭐 이틀 전에 문자를 하든 그다음에 휴대폰 얘가 그랬잖아요. 휴대폰을 왜 뺏어가냐. 근데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얘 얘기 다 틀린 겁니다. 근데 딱 하나. 왜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냐에 대해서는 1번 규정이 없대요. 이 학교에. 그래서 사과하라는 규정이 만든 없는 거네. 사과 편지 규정을. 그렇죠. 없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라 한 거죠. 그냥 뭐 추가해서 이것도 해 끼워 넣은 한 거야. 거죠. 그러니까 규정도 없으면서 그래. 미안함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청소년 인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돌려보냈고 근데 대법원 관계자 말은 만약에 규정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는 것도 좀 작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는 거죠. 이게 초등학생이어도 그러냐. 그리고 사안 따라서 뭐 아까 선재 얘기도 뭐 제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또 사안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본인 그건 좀 사과할 일이다. 근데 사실 그걸 또 정하는 주체도 우리가 딱히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 학교에서 회의를 하겠죠. 이거는
사과하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 애한테 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애가 또 얼마나 선생님 앞에서 싸가지 없게 했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괜히 그라데이션 분노해가지고 야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얘가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기분 나쁜 거 있어요 그런 거. 아버지 마시러. 괜히 막 하면 막 이러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것들. 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방송 시작 전에 하실 말씀. 조 변호사님 무릎 꿇릴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소송까지는 안 도와줄 것 같아. 내가 부모면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생기부에 남는 것 때문에 네. 한 것 같아요. 1심에서 이제 그렇죠. 뭐 남니 안 남니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안 남나 봐요. 사과 편지를 안 쓰는 거는 지지하지만 내가 나서서 뭐 그렇게까지는. 소송까지는 뭐 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알아서 해라. 조 변호사님은 이게 일단은 본인의 애기면 이 애기면은 아니면 본인 선생님이거나 사과 편지 써. 일단 저 사과부터 하실래요? 저희한테 시간 좀 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너무 과하지 않았나. 뭐가 뭐야? 너 주어 얘기 안 하고 끝나려 그러지. 주어가 누굽니까? 예, 학생이 중학생이 네. 이런 행동을 한 것도 과하고 그 후에 모든 서로까지 지난 것이 것이 과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혀를 끌끌 차실 것 같았어요. 내가 그냥 왠지. 이 시대상에 대해서 이 시대가 문제다. 네. 사과 편지 쓸 수도 아포칼립스네. 있다. 정말 아포칼립스네요. 이제 이거는 그 징계 자체가 그냥 교내 봉사였기 때문에 네. 교내 봉사 또 여학생 원칙상으로 또 교사에 대한 사과 편지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네. 판단을 하지 않았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과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사과 편지 50장. 갑자기 대법원 입장을 설명하고 끊었어. 야 뭐야 네 입장을 얘기하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사상이 다른 게 저는 만약에 어. 안 나봤지만 제 애가 어. 핸드폰을 왜 내야 되는데요? 라고 해서 선생님과 언쟁을 벌여. 그럼 나는 얘는 어디 가서 잘 살 것 같다. 이런 비판적인 좋게 생각한다. 이런 비판적인 아이는 어디 가도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잘 살아나갈 것 같다.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해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네. 하정 기자님이 약간 선재 아나운서 좀 다를 것 같고 저는 선재 아나운서랑 같지는 않은데 좀 비슷한 쪽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과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나는 도와줄 것 같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네. 학교 찾아가서 도와주진 않을 거야. 하정 기자님도 얘가 사과를 했으면 좋겠죠. 네. 핸드폰도 내고 사과 편지도 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고개를 조아리며. 징계까지 안 가고. 죄송합니다. 여기 유교거리라고. 유교에서 그럼 징계도 안 받고 얼마나 좋아 이거잖아요. 아니 저기 여기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저간의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로 보았을 때는 싸가지 없어 보이죠. 눈길조차 주지 않아. 좋아하세요. 몰라 이게 너무 재밌어. 유교가 근데 아니 진짜. 제 애면은 저는 네. 가만 안 둡니다. 사과라고 뭐라 하는데. 진짜? 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선재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징계 절차로 사과해라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 좀 싫을 것 같아요. 그럼 도와줘 그거는 또. 도와주는 것도 다른 문제인데 잘해봐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구두로 하자. 빨리 집단 들어가시죠. 네.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 집중 탐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중 탐구. SNS와 유튜브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다들 자신이 하나의 브랜드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재님은 저는 뭐 그런 것 같고 그냥 삽니다. 정 변호사님도 저야 뭐 유명인이시죠. 강사니까 또 네. 브랜드라는 생각을 하겠죠. 조 변호사님도 자신의 이름과 그렇지, 사진을 조 변호사 같은 내걸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지. 변호사로서 네임드. 더 알려야죠. 더 유명해지고 대답을 싶다. 회피해. 가만 보면 아까 대법원 입장을 왜 설명하냐고 저희가. 네. 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에 발맞췄다는 새로운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사람이 성명, 초상, 음성 등 이런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정리돼서 불리기도 하는 이번 법 개정 내용이 어떤 걸 규정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는 지금까지 우리 법에 없었죠. 네, 규정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든다고 하는 건데 법무부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외래어가 아니라 이제 우리 말로 풀어서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 인격 표지 영리권이라고 하겠다. 줄여서 인표형. 에라야. 차인표형. 아, 충격적이고 진짜. 빨리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초상 얼굴인가요? 초상이라 함은 그렇죠. 그러죠. 성명. 얼굴과 몸 전체 모습을 다 말하죠. 주로 모습. 얼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름, 목소리 이런 것처럼 자신을 특징 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이거를 뭔가 돈을 받고 뭔가를 그렇죠. 한다든가. 경제적 가치죠. 네. 다른 건 아니고 네. 여기서는. 그렇게 이용할 권리를 이제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명시적으로. 네. 이 퍼블리시티권을 사전 시사상식 사전에 검색해 보면 영화 배우나 탤런트, 운동선수 등의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근데 죄송한데 해요? 선전이 되게 옛날 난 말 아닌가요? 탤런트에서 그 생각했어. 탤런트도 그렇고요. 탤런트 선전? 이거 저기 이게 뭐야? 무슨 사전이라고요? 사전. 90년대 만든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 찾으면 나와. 광고라고 하셔야죠. 선전은 네. 선전선동할 때 선전인데. 옛날에 선전이랑 많이 했는데. 탤런트도 탤런트. 임채무 씨 생각나지 않아요? 임채무 씨 탤런트 하니까 두리랜드. 죄송합니다. 네. 사정이 또 터졌네요. 그래서 이 네. 소위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과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왔냐. 네.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연예인 정준하 씨 사건입니다.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네. 그걸로 핫했던 노브레인 서바이벌 막 이러고 핫하실 때 그럴 때 한 회사가 이 정준하 씨의 허락 없이 정준하 씨의 얼굴을 본딴 캐릭터를 만들고 맞아요. 기억나요 이거. 모바일 서비스,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컨텐츠로 제공을 하고 그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런 유행어를 옆에다가 그치. 같이 써놓고. 네. 통신비가 했습니다. 뭐 고객을 두 번 죽이는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회사가 정준하 씨랑 진짜 계약을 한 회사가 이 회사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거 지워라 라고 하니까 삭제를 하고 실제로 사과 통지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준하 씨도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를 한 건데 어느 정도 인정은 됐어요. 근데 위자료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연예인으로서의 평가, 명성 이런 것들이 훼손된 건 아니다. 마이너스는 없다. 마이너스는 없지만 대신 이제 그걸 대신에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남이 허락 없이 이용했다. 그렇죠. 그게 500만 원이네. 500만 원. 네. 정당하게 계약을 이렇게 했으면 경제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무단으로 하면서 그걸 좀 박탈당한 거니까 이런 의미였고요. 근데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2014년에 선고가 나온 사건인데요. 네. 김남길 씨, 배용준 씨 등의 연예인들이 모여서 소송을 한 거였는데 김남길 안경. 태왕사신기? 김남길, 배용준 태왕사신기 아니에요? 김남길 씨가 거기 나왔어요? 김남길은 태양사신이 안 나와요. 비담. 선덕여왕. 아, 선동여왕이구나. 너 드라마 섞지 마. 나 섞였어. 그리고 비담은 요즘 비주얼 담당이야. 아, 아니구나. 처음 들었어요. 진짜 난- 있어요? 그거 이제 거의 안 쓰죠. 아이돌 중에 비주얼 담당을 비담이라고 하죠. 충격. 네. 그렇구나. 정정. 네. 선동여왕이랑 헷갈렸네. 두 드라마 콜라보해도 재밌겠네요. 나 같이 나왔다고 당연히 생각했지. 선덕 사신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 피고가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인데 사람들이 특정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 키워드를 넣어서 광고를 이렇게 올린 사이트로 상단에 그치. 게시되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면 그 광고가 더 위에 올라가고 이런 건데 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붙여서 키워드를 이제 짰는데 김남길 안경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요즘도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거는. 보긴 보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네. 뭐라 했죠? 보세요. 네. 퍼블리시티권이 이제 규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규정이 없다. 이게 성문법이 그 문서로 성립된 법이라 그래서 성문법 관습법이 있는데 이 명확하게 인정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퍼블리시티권의 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법적 근거가 있다면 모를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근거를 만들면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 뭐 안 된다. 그렇죠. 네, 또 어떤 얘기했죠? 뭐 그런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게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건 아니고 네네. 피해로 볼 수도 있지만 네. 규정이 없다. 네. 요런 건 이제 좀 규정이 있어야 네.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였죠.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쌓인 결과겠죠 아마. 그래서 인스타, 유튜브, SNS 이런데 이제 뭐 게다가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니까 진짜 일반인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죠. 요즘에는 그렇죠. 뭐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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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서. 뭐 이제 각종 프로그램에 나오는 일반 연예인이 아닌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뭐 광고 같은 거 인스타에서도 많이 그렇죠. 하고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민호이 뭐 네. 다나카상 등등. 그분. 뭐요? 아, 그분 다나카? 이름 까먹었어. 다나카가 그 사람인가? 그 옥순 씨하고 같이. 영철? 아니요. 영식? 영식? 아, 영식. 네. 네. 왜 그래 그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격 표지 영리권을 만들고 이게 상속이 되는지 이런 여부도 불분명했는데 이것도 명시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을 만들게 됐냐면 법 내용의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예, 이게 3조의 3 1항이죠. 네. 아, 딱 정의를 해놨네요. 네. 모든 사람인 거예요. 뭐 유명한 그쵸. 사람은 뭐 이런 그치. 게 아니고 네, 모두가 다 있고 이것은 양도할 수 없다. 그렇죠. 자기 고유한 일신 전속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신전속. 그 사람에게 만속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격 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김선재 아메리카노 이런 거 만들라고 할 수 그렇죠. 있다. 김선재가. 네. 그렇죠. 김선재 아메리카노를 제 얼굴로 할 수는 없고 양도가 안 되니까. 근데 김선재 아메리카노 내가 장사하고 싶다. 그때 선재가 그래 허락할 수 있다. 돈 받고 허락할 수도 있죠. 뭐 당연히. 네. 네. 다만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그죠. 김선재 아메리카노가 괜찮았는데 네. 바닐라 라떼 뭐 이런 게 나와서 좀 이거 바닐라 라떼는 좀 아니다. 아니지. 민트 초코로 가야지. 이것은 예시가 좋아. 나의 신념에 반한다. 민초는 안 된다. 이건 안 파인애플 된다. 피자는 안 된다. 뭐 이 나- 정도는 가야지. 나 진짜 재미없을 뻔한 비유였는데 진짜 잘 살린다. 살렸다 진짜. 참 방송인이다. 근데 나는 자주 살리진 이게 않아. 가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김남길 안경하니까 떠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되게 스타일이 이렇게 있어. 분명해. 근데 엄밀히 그 브랜드는 아니고 그런 풍의 네. 옷이야.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김선재 스타일 뭐 아하. 바지 이러면 엄밀히 그 브랜드도 아니고 잠깐만. 같은 것도 아니고 스타일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김선재 아니, 바지에서. 예를 들면 김선재가 정말 입은 그 구체적인 브랜드 바지도 아니고 홍보 모델도 아니고 한데 그 풍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행을 하잖아요. 이 패션 같은 거는. 임수정 어그 뭐 이런 거. 근데 진짜 오래됐다. 근데 임수정이 뭐 영의정 같다고 신으면 사람들이 그랬던 거. 신은 그 브랜드도 아니고 모양도 똑같지도 않아. 아, 누가 봐도 그건 다른 아니고. 부츠야. 근데 스타일이 임수정이야.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까지 근데 뭔가 두 개가 섞여 있는데 똑같지 않냐 똑같냐는 좀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름을 쓰는 거니까 김선재로 돈벌이를 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데 이게 바로 김선재 안경이다 그러면 많지 이게 핵심 뭐냐면 김선재가 협찬하고 뭐 계약이 된 광고 모델인 것처럼 네.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 지금 얍실하게 ST야. 얍실하게 붙였는데 어. 그건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그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김선재가 광고 모델 했다든지 이게 사실 아주 딱 이걸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단적이지만 아니 나 광고비도 안 주고 뭐 하는 거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퍼블리시티과는. 예. 근데 이제 이게 광고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김선재 스타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봤다. 요즘 유행하니까 핫하니까. 그럼 되게 애매하게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은 그지 않나? 옷 중에서 뭐 프렌치 무드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프랑스에다 돈 주진 않잖아요. 그건 또 국가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은 굉장히 어떤 인물이 그런 패션에서 좀 상징적인 그런 그런 유행을 인물이 시켰어. 되는 게 올해 꿈인가요? 아닌데 예를 남자로 비유하면 올해 옛날에 배정남 같은 거죠. 배정남 아. ST야. KCM 어때요? KCM. KCM ST야. 은팔찌. 팔토시야. 네네 팔토시. 네. 그런 경우에 좀 그러니까 당대에 막 모두가 그 패션을 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다 하기 약간 선긋기 좀 그치. 어렵긴 네, 하겠네요. 어렵- 그럴 때는 부분이 있어요. 있다. 그럴 때는. 예. 근데 결국은 문제 삼량인 것 같아요.
그걸 아 이게 가지고. 이걸 나를 따서 장사를 한다. 문제 이렇게. 삼으면 삼을 수 있다. 베테랑의 그렇죠. 명대사죠.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된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 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음흠.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뉴스 보도 같은 거죠. 네. 뉴스 보도를 하면서 인터뷰에 나오는 이름이라든지 그 이번에 SBS에서 제아의 종칠 땐가 그 뒤에 커플이 뒤에서 하트 손하트 맞아요. 그린 거 있었어요. 저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기들이 나오고 싶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야구장 가면 찍힐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도 초상이 막 나오잖아요 방송국에 뭐 그런 거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막 너무 초미세로 찍어가지고 여긴 뾰루지 뭐 이런 거 나왔다 그럴 땐 좀 문제될 수 있지만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예시가 재미가 없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니까. 네. 네. 그리고 이런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가 되었습니다. 존속 기간을 정한 거죠. 네, 이게 상속이 된다라는 것도 명문화를 하고 그렇죠. 30년은 통상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는데 통상적으로 충분한 시간임을 감안하였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리 구제의 측면에서 다른 것도 하나 추가를 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인격 표지 영리권이 침해가 됐을 때 네.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 네. 이게 바로바로 이 권리를 돈으로 구제하는 받는 걸. 거죠. 이미 내 안경이라고 퍼졌는데 네. 김남길 안경이라고 음. 다 퍼진 다음에 이제 돈 받아봐야 네. 손해 발생하니까 돈 받는 걸로 보다는 네. 하지 마. 멈출 수 정지, 있게. 정지 청구 같은 거. 이게 이제 인격권이랑 같이 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네. 사람이 뭐 초상, 이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다.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한 것과 함께 가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3조의 2에 그게 또 생기고 아까 읽으신 게 3조의 3. 네. 네. 이 민법에 엄청 앞에 들어가는 거네 앞쪽에. 그렇죠. 그러네요. 민법의 3조라고 하면 진짜 앞이네요. 그죠. 1조가 이제 법원, 뭐 민사에 관한 법률 관습법, 2조가 신의성질 원칙 들어보셨죠? 3조가 뭐냐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해서 출생부터 사망 사이에만 이제 권리 능력이 있다. 죽고 나면 이제 상속이 되니까 죽은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거 바로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격권 네. 들어가고. 참고로 4조는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네, 인격권과 인격 표지 영리권을 이제 인표형.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생기면은 이렇게 막 뭘 가져다 쓰고 이렇게 해서 막 장사해서 팔고 이런 게 좀 줄기는 하겠죠. 이게 손해배상을 하는 근거를 딱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도 하기는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지만. 네. 제가 퍼블리시티권 사건 한 3건 했습니다. 예전에 변호사 할 때. 유명인이었나요? 유명인이죠. 당연히 퍼블리시티권이니까. 근데 얘기를 못 합니다. 네. 비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뭐 이름을 딴 거예요? 사진을 쓴 거예요? 뭘 쓴 거예요? 그거 사진만 썼는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우리 쪽이 쓴 쪽이에요. 연예인 쪽이 아니었고 하나는 연예인 쪽도 있었고. 근데 이제 사진을 썼는데 그게 좀 안 좋게 썼나?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왜 얘기했죠 제가 방송 자랑하려고 그냥 비밀 유지하세요. 네, 비밀 유지하겠습니다. 잘 하시도록.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끼리도. 네,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새해 뭐 이 발표 자체는 작년에 이뤄졌지만 새해 이제 입법 예고를 하고 법 개정으로 하겠다고 하니 당장 막 내일 모레 바뀌지는 않더라도 이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겠죠. 네, 정부가 이거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요. 굳이 네.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퍼블리시티권 생겨에 대해서.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 유명하지 않은 모두에게 연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다. 일반인들의 네, 정도. 좋다. 예. 네. 본인도 생겨서 좋나요? 박하정 머리핀? 그런 건 좀.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놔두고 싶고 그게 좋으면은 뭐 소송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오히려 그렇죠. 내가 유명하게 유튜버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약간 화제성을 위해서. 근데 네, 이제 영상 따다가 또 쓰고 그치, 하면 그치. 또 알려지고 하는 게 근데 있어서. 저걸 내가 했으면 또 돈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소송하겠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네네네. 네. 제가 한 소송 중에 네. 이제 저도 이제 뭐 다 밝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분의 이제 캐리커처를 이제 네. 따서 네.
광고하고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셔서 저희가 그렇겠네요. 그걸 막는 소송들을 많이 해왔는데 아. 할 때마다 이제 이분 뭐 인지도는 있지만 이분이 유명인이고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계속 저희가 밝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걸 또 입증해야 돼요. 근데 그건 사실 그분 정도면 입증할 필요도 없죠, 뭐 거의. 그러면 다행인데 문제가 안 근데 되겠죠. 매번 처음부터 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지. 예. 이 얘기를. 그렇지. 뭔가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상대방이 아니라는 걸 좀 반박하는 형태로 소송이 갈 텐데 지금은 원고 쪽에서 모든 걸 다 일단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다 네. 준비를 해서 소송을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제 내 이름을 가져다 써서 아니면 뭐 내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 사람이 그만큼 내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얘가 1억을 벌었어. 입증하면 그 정도면 벌 수 있는 수익이라고 하면. 네. 근데 이제 거기는 그 사람의 어떤 탤런트도 있겠죠. 아까 탤런트 나와가지고 그걸 이름 빌려 쓴 사람의 특정한 어떤 탤런트가 있어서 네. 이익이 커졌다면 그 부분을 공개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통상의 이익일 수도 있겠죠. 상술이 좋았다. 네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있으면. 상표 침해라고 한다면 네. 상표법에는 이제 그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서 어호. 예, 뭐 명백하게 얼마큼 손해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입증 안 하더라도 네. 매출액만 가지고 물건을 얼마 팔았다고 하면 이거를 손해배상으로 추정해 주는 규정도 있어서 입증 자체는 네. 좀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퍼블리시티권이 상표권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규정을 참고해 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네. 좋은 정보. 판례를 쌓아가야겠죠. 이제 시작되는 네. 이제 벌이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올린 것도 다 지워야 되나요? 이때까지 이제 보면은 피부과나 이런 데서 그런 데 많이 올려요.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런 거는 또 연예인들 싫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관리한 것처럼, 여기서 시술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너무 광고가 좀 지나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 빨리 지우세요. 그러니까 소급해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원래 이제 그런 소송들이 있어서 뭐 성표분 침해나 뭐 부정영향 방지법 위반 이런 등등 소송이 있어서 본안보다도 먼저 가처분을 먼저 하는데 가처분 이제 청구 신청 취지 자체에서도 원래 올렸던 어떤 거를 삭제하라, 네네. 만든 물건들을 그죠. 폐기하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다 소급도 될 것 같습니다. 형사 처벌 규정이 아니고 어쨌든 내가 침해됐던 재산적 권리가 있다는 걸 법에서 인정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또 부칙 규정이 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부칙이라고 해서 이제 언제부터 적용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요거는 거는 소급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건 된다. 판례도 인정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을 하는데 그 부칙 뒤에 뭐가 있을 거예요. 오, 맞아요. 그 전에 있었던 이 법 침해에 시행 대해서는 당시 존속 중인 인격 표시에 우리 왜 이거 줬어요? 이거 대본에? 네. 아, 우리 뭐 안 봤네. 시행 당시 존속 중인 표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도 적용되니까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이용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데 그 과거에 영리적 이용한 것도 된다는 취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딱 시행됐는데 한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5년째 이제. 썼다. 그렇죠. 네. 근데 침해가 그러면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그 이후의 손해만 배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손해도 지금 존속 중이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은 되는데요. 네.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판례가 말씀 주신 것처럼 판례가 쌓여야 또 네. 네. 저희 새해 첫 방송을 이렇게 함께 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다들 할 말을 잃으셨네요. 네. 새 출발, 새로운 시작. 네. 점점 저 아바타 또- 보고 왔습니다. 그 얘기만 할게요. 좋아요. 스포인데요. 아 저는 가장 최고의 화질인 남돌비, 남양주 돌비. 거기가 요즘 용화맥보다 더 핫한 곳이라 거기 가서 화질을 느끼러 가서 봤는데요. 네. 뭐 아주 화질이 대단하더라고요. 영화는 뭐 그냥 뭐 스토리 라인은 뭐 네, 화질 칭찬을 하고 네. 그 기억나는 대사가 좀 있어서 네.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화가 났을 때 하는 겁니다. 다 보셨어요? 아니 이거 해도 안 뭐 봤어. 스포도 아니고 네, 네. 화가 났을 때 원에서도 많이 했어요. 하악질을 엄청 많이 해요. 나 원도 안 봐서 이거 뭔지 몰라. 약간 이게 부족들이 약간 짐승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방송에서 좀 화가 날 때마다 방송 최초 하악질. 저는 어제 이제 저희 애기가 아바타 보고 싶다고 해서 일단 먼저 걸 먼저 보자. 2009년도 판을 옛날 거. 집에서 같이 봤는데 돈을 아끼셨네요. 이제 좀.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거 좀 나오지 않아요? 하나씩. 네. 잠깐 가래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새해부터. 네. 안 봐야지.
볼 의지를 이었어. 안 본다 그래도 한치 많이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네, 저희 다음 주에 또 즐겁게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